늦은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내립니다. 무심코 사진첩을 위로, 한참을 위로 올려봅니다. 3년 전, 혹은 5년 전의 내 모습이 화면을 채웁니다. 사진 속에 우리는 꽤 환하게 웃고 있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다정해 보입니다. 문득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아, 이때가 진짜 좋았는데 그때의 나는 참 빛났던 것 같은데. 현재의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다시는 저 눈부신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아주 보편적이고 먹먹한 감정이죠. 우리는 우리의 뇌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과거를 떠올린다는 건 머릿속에 잘 보관된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줄리아 쇼의 저서 "오, 기억은 왜 조작되는가?" 는 바로 이 견고한 믿음을 아주 차분하게 박살냅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범죄 심리학자이자 기억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진실을 하나 던져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뼈저리게 그리워하는 과거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기억은 서랍 속의 낡은 사진첩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든 접속해서 마음대로 내용을 수정하고 지울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즉 위키피디아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밤 나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과거의 문서를 아주 교묘하게 편집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사실은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가상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뇌가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지 그 내밀한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줄리아 쇼는 기억이 얼마나 허술하고 쉽게 오염되는지 증명하기 위해 뇌과학 역사상 가장 대담한 실험 중 하나를 진행합니다. 이른바 가짜 범죄 기억 이식 실험입니다. 실험의 대상은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아주 평범하고 선량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을 조용한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한 미끼를 던지죠.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미리 알아낸 진짜 정보, 예를 들어 어릴 적 살던 동네 이름이나 제일 친했던 친구의 이름을 슬쩍 섞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10대 시절에 동네에서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조사받으신 적이 있죠. 그때 그 친구분도 같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학생들은 강하게 부인합니다. 아니요,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연구진은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잘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하니 눈을 감고 그때의 상황을 천천히 떠올려 보라고 권유하죠. 이 짧은 인터뷰는 일주일 간격으로 딱 3번 진행됩니다. 그리고 불과 3주 뒤 전체 참가자의 70%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수긍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경찰차에 번쩍이던 불빛, 돌을 쥐었을 때 손바닥에 느껴지던 서늘한 감촉, 심지어 당시 경찰관의 험악한 표정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때의 죄책감이 떠오른다며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단 3번의 암시만으로 평범한 사람의 뇌에 완벽한 범죄자의 기억이 이식되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뇌가 기억을 다루는 방식은 사진을 인화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히려 수만 개의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매번 새롭게 맞추는 작업에 가깝죠.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는 순간 뇌는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그럴듯한 스토리를 조립합니다. 문제는 이 퍼즐을 맞출 때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와 외부의 정보가 강력하게 개입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떠올리는 그 순간의 맥락에 맞춰 과거를 매번 재구성하는 거죠. 기억을 꺼내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기억을 오염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뇌가 가진 지독한 편향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로 무드셀라 증후군입니다. 우리의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쁘고 고통스러웠던 감정은 빠르게 흐릿하게 만들고 좋고 따뜻했던 기억만 선명하게 남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뇌가 스스로 기억의 채도를 높이고 뽀샤시한 필터를 씌워버리는 겁니다. 기억이 이토록 쉽게 조작된다는 사실은 단지 범죄 심리학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줄리아 쇼는 책을 통해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이른바 섬광 기억조차 얼마나 허구에 가까운지 또 다른 사례로 증명합니다. 9.11 테러나 대형 참사 같은 충격적인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답합니다. 그때 난 식당에서 밥을 먹다 TV를 봤어. 입에 넣던 밥알의 식감까지 기억나. 심리학자들이 이런 굵직한 사건 직후에 사람들의 일기를 수집하고 몇 년 뒤 같은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묻는 실험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썼던 일기장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확신에 차서 떠들어댔습니다. 감정이 격렬하게 개입된 기억일수록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맹신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강할수록 뇌는 그 기억에 살을 붙이고 극적으로 포장하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입니다. 이 무서운 기억의 조작 원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예전 연인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밤을 생각해 볼까요? 머릿속에는 해질녘 한강에서 손을 잡고 걷던 장면,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얼굴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복 재생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연애의 구할은 지긋지긋한 다툼,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의 차이, 바닥을 드러낸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뇌는 그 모든 고통의 기록을 정교하게 잘라내버리죠. 학창시절이나 과거의 직장 생활을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참 순수하고 열정 넘쳤지.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취업 압박에 위가 꼬이고 당장 내일의 카드값을 걱정하며 지옥 같은 스트레스를 견뎌냈던 그 눅눅한 현실은 전부 편집된 채 말입니다. 우리는 늘 오늘 겪은 진흙탕 같은 현실과 뇌가 뽀얗게 보정해 놓은 어제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불공평하게 비교합니다. 아침 출근길의 만원 지하철,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웠던 직장 상사의 한마디, 통장 잔고를 보며 느끼는 막막함. 오늘의 현실은 무편집본 그대로 생생하게 피부에 닿습니다. 반면 과거는 모든 고통이 소거된 아름다운 뮤직비디오로만 존재하죠. 현실에 내가 초라하고 루저처럼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애초에 조작된 환상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미화된 과거라는 유령과 매일 밤 씨름하느라 정작 오늘을 살아갈 에너지를 모두 방전해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오늘을 낭비하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시나요? 매번 지나간 사람을 그리워하고 과거의 영광에 갇혀 지내는 스스로가 너무 나약하고 미련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할 필요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우리의 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뇌가 CCTV처럼 과거의 모든 팩트를 단 1%의 오차도 없이 영원히 보존하도록 설계되었다면 과연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단언컨대 인류는 진작에 고통의 앞사당에 멸종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찢어지는 듯한 참담함,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조롱받았을 때의 그 끔찍한 수치심, 심지어 출산을 할 때 뼈가 벌어지는 물리적인 고통까지 우리의 뇌가 이 모든 고통의 선명도를 어제 일처럼 매일매일 똑같이 유지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과거의 팩트를 조작하고 나쁜 기억의 스위치를 내리고 굳이 예쁜 필터를 씌워 과거를 미화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현실 도피자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팍팍하고 힘든 오늘을 살아내라고 뇌가 스스로에게 처방한 처절하고도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살을 내는 듯한 현실의 바람을 견뎌내기 위한 생물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최선을 다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의 뇌는 차가운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처받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과거를 그리워하는 당신의 그 마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혹독한 세상을 버텨내고 있는 당신의 뇌가 뿜어내는 강렬한 생존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착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줄리아 쇼의 책이 우리에게 건네는 진짜 통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 기억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쿨하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과거의 무거운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작된 환상의 늪에서 빠져나와 유일한 진짜 현실인 오늘에 단단하게 닻을 내리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의식적으로 과거의 티끌 하나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나간 연인이나 그 시절이 미치도록 그리워져서 오늘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밤, 뇌가 재생하는 뮤직비디오를 강제로 멈추고 의식적으로 가장 짜증났고 지루했던 단점 하나를 끄집어내 보십시오. 데이트할 때마다 나를 묘하게 무시했던 그 말투, 학창시절 시험 기간마다 느꼈던 끔찍한 구역질, 아주 사소한 티끌 하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가 걸어둔 환상의 마법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 맞다. 그때도 사는 건 피곤하고 꽤나 구질구질했지. 이 작은 각성이 우리를 다시 현실로 데려옵니다. 둘째, 오늘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스냅샷으로 남기세요. 뇌가 먼 훗날 내 기억을 자기 맘대로 미화하고 조작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대단한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느꼈던 짜증, 안도감, 슬픔, 혹은 소소한 다행스러움을 사진이 아닌 한 줄의 활자로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못 박아 두세요. 오늘 김 팀장 때문에 화가 나서 퇴사하고 싶었다. 하지만 퇴근길 떡볶이는 맛있었다. 이렇게 남겨진 투박한 활자는 훗날 내 뇌가 기억을 맘대로 편집하려 할 때 진실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불완전하고 흠집난 기억의 조작들로 지어낸 한 편의 긴 이야기입니다. 내 기억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라는 투명한 감옥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지쳐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찬란하게 미화된 어제는 두 번 다시 만질 수 없는 영화관 스크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진짜 무대는 언제나 초라하고 불완전한 오늘뿐입니다. 그 환상 속의 영광보다 지금 눈앞에서 투박하게 숨쉬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이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의 해부학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